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들. 메디온 테크, 의료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의 정점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중점 파헤쳐서 말씀해드리는 저희는 메디온 테크 멤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안녕하세요. 복 많이 예.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맨날 세 명이서 같이 붙어서 지내다가 지금은 각자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CES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건가요? 뭐 그렇죠. 사실 올해는 메타버스가 좀 사실 실제적인 그런 메타버스 많이 나왔으니까 뭐 가상 공간이 전부 다 메타버스이죠, 뭐. 예.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고 지금은 2023년 1월 12일 저녁 아주 늦은 밤이고요. 11시 17분입니다. 우리 그 윤기범 원장님은 지금 거의 영혼이 탈출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디고 지금 시간은 시공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에 1월 12일 목요일에 6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입니까? 새벽, 그렇죠. 여기는 새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하려고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좀 저 영혼이 탈출한 모습으로 보여줘서 죄송한 모습으로 좀 그래서 뒤에 화면도 좀 가상 화면으로 좀 바꿨습니다. 지금 한정훈 기자님은 지금 어디십니까? 뒤에 CES 배경이니까. 예. 예, 저는 라스베가스에 있다가 지금은 원래 가족이 저희 미국 인디애나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카고 근처에 인디애나라는 데 있고요. 지금 여기는 동부 시간이니까 오전 9시, 12일 날 오전 9시 20분 정도 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이랑 미국이랑 원래 날짜가 하나씩 다른데 이렇게 새벽하고 심야는 딱 만나는 지금 두세 시간씩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같이 12일에 살고 있지만 저희는 10일이 시작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한국은 10일이 마무리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죠. 예.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아침에 네. 일어나면 신문을 보고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고 찾아보면서 온통 지금 화두가 되는 부분은 역시나 이 1월 달에 벌어지고 있는 CES입니다. 특히 CES 중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메타버스라든지 또는 가장 지금 많이 한국의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어떻게 메타버스나 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또 AI가 특별히 좀 더 많이 언급이 되면서 우리의 건강적인 부분에서 아주 친밀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AI에 대한 솔루션을 얘기하셨는데 AI 솔루션은 뭐 디지털 헬스나 농업이나 뭐 항공 모빌리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AI 주제는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뒤에 배경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진행돼서 AI만 딱 들고 나오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쓰고 있는 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존 디어. 존 디어, 네. 존 디어, 존 네. 디어, 이거 좀 골프 존 디어 골프 네, 시합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이템인데 존 디어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우리 이번에 키노트에서 나와서 그 개막 연설까지 한 사람인데 농기계를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트랙터 양쪽에 날개 나중에 이제 자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개 부분에 카메라를 해서 트랙터를 계속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을 해서 하면서 농약을 뿌린 곳과 안 뿌린 곳을 자기가 스스로 감별하게 해서 그 부위만 농약을 뿌릴 수 있는 걸 개발을 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명할 때 이 존 디어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듣고 또 받아온 모자입니다. 핫 인싸 아이템입니다. 이야. 저거 그냥 안 주고 설명 들어야 주는 아이템이라서. 네. 예. 설명 드려야 되네. 예. 근데 그냥 저희 지금 녹색이라 아시겠지만 방송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루 네. 스크린이라는 게 저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계속 사라져. 네. 모자가 머리가 작아져. 모자가 자, 모자 없애고 계속 머리가 없어져. 보여드렸으니까 존재하고 남자. 없애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진짜 재밌다. 근데 디지털 헬스가 이게 제가 뭐 여러 번 전 CS 한 7번 넘게 갔는데 디지털 헬스가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테크놀로지가 적용되는 사실 가장 최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올해 화두가 말씀하셨지만 AI랑
사실 메타버스 VR인데 이게 모두 다 사실 디지털 헬스에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과거보다 훨씬 더 이게 저는 사실 비의료인으로서 이거는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진짜 의료분 이제 저 윤기 원장님도 가셨지만 윤 원장님도 이거는 뭐 당장 그러니까 시판이 될 것 같다 이런 제품들도 꽤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 기술들하고 현실하고 잘 어울리면서 디지털 헬스가 확실히 조금 더 진보한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현장에서. 그 네. 디지털 헬스에 대한 부분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개막되는 시기에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CES가 저는 가봤더니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사람도 너무 많이 오고 부스도 메이저 부스 이외에 스타트업들이 몇천 개가 와 있기 때문에 뭐 하루만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참석이 가능하다면 내년 CES로 온다면 익스퍼트라고 하는 전문가랑 같이 따라다니든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네. 하고 와야지만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저는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한상 원장님을 CES를 불러서 전문가 투어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제가 네, 꼭, 모발만 따로 이식을 딱 해서 꼭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그 시기엔 한국에서 모발이 없어. 하지만 미국에서 괜찮아요. 우리는 또 모발 심으면 안 돼. 딱 그날. 네. 내년 1월은 안 돼. 네네. 그래서 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발 이식도 그 머리 네. 심는 식목이 그 앞부분에다가 시각적인 센서를 장착한 다음에 거기서 보여지는 화면을 AI가 판단해서 모발이 있는 모낭은 피하고 모발이 없는 모공은 찾아서 저절로 딱 심어지는, 나는 눈만 감고 있고 손만 들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딱 넣어주면 나는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 그런 것도 개발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AI가 뭐 좀 수면 이런 것도 다 점검해 주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또 아까 지금 한국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그 에이슬립입니다. 네. 여러 군데서 지금 계속 언급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에이슬립이 지금 요번에도 CES에 참여를 했죠, 황 기자님. 네네네. 뭐 제가 PT를 잠깐 준비했는데 그 PT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수면 테크 기업들이 많이 준비를 했어요. 뭐 결국에는 자는 게 뭐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특히 이게 과거처럼 뭐 그냥 단순히 이제 침대를 편하게 만들어서 뭐 수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AI가 그 사람의 수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다른 외부 시스템들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는, 그러니까 수면 테크 플랫폼 쪽으로 했고, 말씀하신 대로 에이슬립이 사실 그게 가장 그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였죠. 수면에 대한 건 이제 향후에 설명을 하시겠지만 뭐 침대를 만드는 업체도 있고 그리고 침대에다가 여러 가지 접촉 센서, 비접촉 센서 같은 것들. 에이슬립은 비접촉 센서를 주로 활용하거든요. 음성 분석을 좀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접촉 센서는 누워서 이제 하루에 8시간은 뭐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은 사람은 자야 되니까 그동안에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생체 활력 신호라든가 뭐 수면의 분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강 진단 서비스까지 확장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와서 출시해서 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접점을 찾으면 얘기할 만한 충분한 주제도 되고 앞으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저는 어제 밤에 잠을 오래는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일어나 보니까 목에 담이 걸렸다 그러죠. 불편한 자세로 옆으로 누워가지고 목이 꺾인 채로 잠은 오래 잤지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요번에 수면 테크 기업 중에서 보니까 한국계 그 스타트업인데 그 베개 안에 그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 뺄 수 있는 에어 쿠션들을 여러 개를 삽입한 다음에 내가 돌아 눕느냐 바로 눕느냐, 사람이 한 자세로 잠잘 수 없으니까 그거를 파악해서 에어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져서 꺾인 목을 이렇게 세워주고 또는 너무 꺾였으면 또 내려주고, 이런 아주 간단하면서도 작은 아이템인데도 저는 보고 나서 오늘 목이 좀 뻐근하니까 야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씀 주신 10minds라고 하는 제품인데 뭐 그런 제품들도 그러니까 간단한 아이디어, 심플한 아이디어가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네. 심플한 아이디어가 그 마켓 시장 스트래티지만 잘 잡으면 그 확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여러 분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있고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작은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저희가 포장하고 잘 발전시키면 큰 산업화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요거 PT를 간단히 준비했으니까요. 요거 네네. 기본적인 거 저희가 또 재밌는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예, 그러니까 PT를 좀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쉐어를 한 하겠습니다. 기자님이 또 그 바쁜 또 미국 생활 와중에 또 PT까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아, 잠을 안 주무신다니까요. 좀 주무세요. 매드온 테크를 위해서 제가 예, 열심히 예. 그래서 슬립텍이 필요합니다. 잠을 안 자는 아. 사람. 이렇게 하면 넘어가죠? 예, 네. 예, 넘어간다. 네. 네, 이 6개 트렌드고 이게 이제 CS 개발 기업 트렌드인데 이 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웹 3.0은 사실 의료를 위해서 많이 개발됐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올해 많이 의료에 많이 적용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매직 리프 그 윤 회장님은 실제로 보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BF틱이라는 그쪽 그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조끼. 예. 그래서 조끼 실제 입고. 입어 보셨죠? 조끼? 음. 예, 예. 보셔서 게임도 해 보시고. 이제 BF틱은 한국 기업이긴 한데 지금 이제 네네네. 장갑하고 베스트라고 우리 얘기하는 조끼하고를 조끼 가지고 입고. 있고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오감각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뭐 소리는 당연히 하고 시각하고 청각에 대한 집중되는 거를 좀 확장해서 손으로 만지는 건 진동을 준다거나 온도 센서로 해서 뜨겁거나 차가운 거 두 가지를 네.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게 되면 페인을 느끼거든요. 그런 기능을 같이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냄새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제가 써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얘기한 진동 가지고 쓰는 거나 이런 것들 교육할 때 오감을 이용하면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 교육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다고 말을 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보시지만 지금 뭐 예, 라스베가스에서 찍은 갔다 왔다는 걸 인증하는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예, 유 원장님께서 이게 이제 시간이 밤이에요. 밤인데 위에 지금 그 우리 코엑스에 가면 미디어 패널이라고 보이는 그거를 천장에다 깔았다고 생각하시면. 네. 네. 맞네요. 천장에 보니까 깔려 있다, 패널이. 네. 여기 위에 와이어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타고 다니는 예전에 되게 그 다운타운 예전에 지금 이제 스트립이 개발되기 전에 라스베가스의 이제 구도심지입니다. 짚라인이 위에 달려 있어서 사람들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아까 슬립 얘기 나왔지만 잠을 못 자고 계속 타고 다닙니다. 짚라인 한번 내년에 꼭 타보십시오. 짚라인.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디지털 헬스가 지금은 사실 집에서 건강 관련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가정 건강 허브라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치료, 텔레헬스, 피트니스 이렇게 이게 3종 세트가 이제 이번에 사실 CES에서 소개된 주요 테마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스마트워치 등을 해서 진단해서 의료진에게 라이브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방까지 받는 이런 어떤 그 플랫폼적인 측면들이 강조가 됐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쭉 이제 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SK, 뭐 딥노이드, 롯데헬스케어 같은 의료 기술들이 많이 나왔고, SK는 AI로 해서 계속 이제 제로라는 시리즈로 해서 생체 신호를 기록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솔루션 내놨고요.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세 가지 기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같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AI 기업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딥박스 프로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찾아내는 기술 AI로 했고요. 그리고 롯데 헬스케어는 또 건강 플랫폼 캐즐이라는 쪽으로 이제 체험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헤드라인에 나오는 이 기업들은 아마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주요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다 AI 기반이라는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던 말씀들인데 SK바이오팜은 생체 인식 신호 중에 뇌전증, 우리가 얘기하는 간질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 간질을 예방하게 뇌전증 예방하고 간질성 질환들. 예측하고 해서 치료에 대한 솔루션까지를 공급하는 것을 이번에 출시했고요. 딥노이드는 작년 8월에 식약처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기흉이나
폐가 딱딱해지는 질환들 같은 거를 영상으로 분석해 찾아서 의사의 진단을 도와주는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좀 전문가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아마 인증을 받았고요. 롯데헬스케어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영양제나 여러 가지 그 영양제, 그 의약품이 아닌 영양제를 이렇게 추천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건강 그 플랫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AI 말씀하신 대로 AI 기업도 쭉 많이 나왔고 또 그 이외에 또 이제 뭐 웨이센이나 뭐 웨이메드코프 뭐 이런 그 저는 사실 그 링거버스라는 회사가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손톱 이렇게 상태를 이 기계가 있거든요. 네. 헬스버스 플랫폼이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기계인데 이렇게 오. 여기다가 손톱을 넣으면 이렇게 해서 건강 정보를 이제 사실 원래 손톱에서 그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건강 정보 같은 게. 이렇게 손톱을 보면요, 유일하게 신체 내에서 확대만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손톱에 자라는 시작하는 부분을 그 네일 베드 얘기하는 손톱의 시작 부위라고 하는데 그 부위에 캐필라리라고 하는 미세혈관이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모습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진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바이오마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건강 체크를 해서 이것을 결국에는 진단까지 하는 이런 솔루션이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토탈 세어 솔루션, 그러니까 계속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헬스 토탈 솔루션이랑 그리고 이게 웨어러블 센스를 저비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인 맞춤형 진단 기술들, 특히 스마트워치라든지 청력 보조 상품들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본 기업 중에는 좀 특이한 기업이었어요. 예, 샌드글라스라는 건데 이거는 유튜브 찾아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중간에 쓰면 이제 안 들리는 것들은 말을 하면 여기다가 그 언어가 비주얼라이징 돼서 이제 시각이 나와요. 안경에. 자막으로 올려주군요. 캡션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냥 밖에서는 그 캡션이 나오는 게 안 보이고 안에서는 선글라스가 나만 보이는데 보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사실. 그 디자인도 되게 멋집니다. 보시면 아실 텐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에이슬립이라는 회사. 예. 그리고 이게 비접촉이라는 걸 아주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마찬가지지만 거의 음성으로 제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글로벌에서도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수면을 해서 아마 꽤 약간 비접촉이라서 꽤 이슈가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국내 병원이고 미국 수면 연구소들하고 또 계속 하면서 수면증 소음을 학습시켜 가지고 이 소음이 또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또 알려서 바로 이제 처치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도 이제 수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맨 처음에는 컨택입니다. 서로 만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쭉 해서 컨택이 어떻게 되냐면 언택으로 변했습니다. 만나지 않는 걸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언택 시기를 지나서 온택 시기로 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온택도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신체의 접촉이나 실제로 만나서 여러 가지 그 공기 전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점점점 비접촉 얘기하는 그 와이어리스 센싱하는 신체 신호를 읽거나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 이제 말씀하신 에이슬립은 수면의 질을 분석하는데 음성, 코골이, 뒤척임 이런 것들을 센싱해서 이 사람의 수면 단계가 어디 있다는 것을 추측하고 수면의 질에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을 예측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치료까지 진행하겠다고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아까 한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찾아보니까 슬립테크 시장이 거의 올해만 45조 이렇게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 네네. 한국의 그 에이슬립이라는 기업이 이제 각광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접촉 방식이라는 부분 같습니다. 잠잘 때 누가 건드리면 짜증 나잖아요. 예. 그렇죠. 저도 저희 와이프랑 각방까지는 아닌데 침대를 각자 쓰고 있거든요.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침대는 따로 쓰자 이제. 그래서 꼭 그렇게 따로 비접촉 수면을 한 지 한 2년 정도 흘렀습니다. 에이슬립이 딱 저희 와이프의 마음을 잘 캐치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어차피 한국 기업이니까요. 저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방문하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향후에 한번 같이 한번 가시죠. 네. 네. 네,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네. 에이테크 같은 경우, 그 에이슬립 같은 경우에 잘 모르시는 우리 그 네네.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 더 해드리자면, 특별한 네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스마트폰이나 또는 뭐 우리가 TV 같은 거, 뭐 LG TV나 뭐 KT 사면 빌려주는 그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네네. 것을 머리맡에 근처에 두고 취침을 하면 얘가 우리가 말하는 호흡 또는 뭐 수면 중에 하는 뭐 어떤 숨소리나 뒤척임 또는 외부 바깥에 들어오는 소리들, 소음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체크해서 걸러내요. 걸러내어서 외부 소음은 철저히 정리를 하고 내 몸에서 수면 중에 발생하는 소음만, 그 사운드만 체크해가지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 또는 얕은 잠을 자고 네. 있는지 코를 골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즉 AI 학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정도 사운드면 깊은 잠을 자고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이런 것을 전체 수면 시간 중에 구간별로 다 표시해서 점검해주는 그런 걸 그 인체에서 나오는 생체 시그널들을 체크해서 보고하는 기업입니다. 네, 뭐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에 있는데 실리콘밸리 쪽에 저 지사도 설립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음, 네, 그래서 뭐 글로벌 확장하는 이런 국내 슬립테크 기업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매드완드는 이제 CS가 시작되기 전에도 좀 화제가 됐던 기업인데 이렇게 이제 그 손으로 이제 완드가 이제 원래 손잡이 그 완드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거는 해리포터에 보면 그 완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그 완드를 잡고 이렇게 하면 그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텔레메디슨으로 해서 좀 휴대폰이나 연결하고 바로 의료진이 보고 이렇게 처방까지 하는 그런 메디완드라는 게 화제가 됐었고요. 네. 생체 신호는 여기 5가지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면 나올 텐데 요렇게 밑에 바닥에 있으면 마우스 밑바닥처럼 청진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심전도 들 수 있고요. 앞쪽에 확대경을 해서 피부 질환 같은 것들을 원격으로 송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아까 얘기한 언택 내지는 사람을 만나기가 이제 두려워하니까 이걸 이제 우리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나씩 이렇게 환자한테 대보거나 들려주거나 보여주면 원격에서 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 피부 질환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진짜 그 비접촉을 해도 이게 좀 파악이 되세요? 이런 게 봐도? 네. 그러니까 고해상도 이게 지금 가서 물어보니까 일반적인 핸드폰보다 피부를 왜냐면 여기 앞에다 이제 캡을 요렇게 앞에 씌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정한 각도로 일정하게 보일 수 있는 확대경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돌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앵글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데이터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의료용으로 쓸 수 있다. 맞아요. 저 정도 확대 기능만 제공이 되어도 그 피부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악성 흑색종이라 그러죠. 그 피부 종양과 또는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는 점. 이건 점은 뭐 아무것도 참 아니죠.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일반인들 봤을 때.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화면이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다가 자기의 이제 경험에 따라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졸고 이럴 때 뇌 활동이 이제 좀 변하니까 이걸 가지고 잠을 방지하는 이런 이탈리아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쓰고 예, 자기 개인 경험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까지가 뭐 이렇게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도 이제 좀 계속 이야기를 아마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기업이 좀 기본적으로 올해 나왔던 디텍스의 조금 대표적인 기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외에도 작은 기업들이 재밌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시간상 아마 향후에 시리즈로 아마 몇 개의 기업들을 쭉 묶어서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거고요. 한국 기업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들을 쭉 추적 관찰하다 보면
뭐 외국으로 나가는데도 그리고 이제 세계로 확장하는데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같이 아마 지켜서 커가는 모습을 아마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네. 채널 고정하고 봐주십시오. 네. 아, 정말 다음 편이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저도 모발이식 한 분야만 20년째 캐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아이템 하나로 그 부분을 뎁스 있게 깊이 파나가서 어떤 사업의 단서를 찾고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작은 기업들의 소개가 정말 애청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좀 찍어온 게 있고 아마 저 윤현도 찍어온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평소에 또 한원장님의 그런 시각과 이렇게 현장을 잘 결합해서 하면은 좀 더 재밌는 거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올해 특징이 또 섹스 테크가 많이 없어졌어요. 작년에 사실 이게 엄청났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스 원래 디지털스로 포장되면서 섹스 테크 기업이 많이 사라졌죠. 그게 또 특징이었죠. 한 2개 정도가 나왔는데 예, 뭐 예. 향후에 저 기대를 갖고 네. 보시면 아마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기업도 자료 많이 챙기셨죠? 아, 자료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네. 저는 인사만 하고 왔습니다. 저는 들고 온 건 없습니다. 제가 딱. 네, 네, 네. 뭐 들고 온 건 없고요. 이거. 들고 온 게 없어.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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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어떻게 네. 다음에 이 디지털스가 현재 지금 섹션 중에 어떻게 보면 CES 중에 한 5-6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로 소개가 됐는데 향후에는 디지털스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커갈 거를 저는 이번에 보면서 많이 느꼈고요. 이외에도 미국이나 전 세계 전시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못 간다면 한 기자를 보내서 저희가 취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적인 지원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오늘 나온 많은 기업들의 소개가 보통 그 어떤 질환과 또는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에 관한 생활에 관한 진단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준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 진단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이거 어떤 비접촉 방식으로 또는 어떤 그 장비를 이용해서 치료,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가 좀 어떨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은 그 디지털 치료 부분의 어떤 이번에 CES에서 나오는 기업들에 관한 그 부분만 한번 종합한 해보는 것도 참 큰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류에 따라서는 기업이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아니 그냥 토탈 솔루션 하는 데도 있고요. 인간이 생활하면서 예방하고 질병이 생기기 전까지 조기 진단하고 조기 진단하면서 치료하고 관리하고 재활해서 일상생활에 복귀까지를 토탈 서비스하는 기업도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깊게 한 분야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질환과 치료에 대한 부분은 큰 돈이 나중에 되겠지만 사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예방 쪽에 쏠려 있는 부분이 많고요. 치료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얘기할 만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카테고리를 얘기하는 분류를 해서 그 분야를 나중에 쭉 보시다 보면 여기에 속할 수 있겠다, 여기에 속할 수 있겠다, 시청자분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저희도 아마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그 디지털 치료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들이 그 ADHD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약을 안 먹으려고 하고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디지털 치료 어떤 방법이 없는지, 또는 우리가 뭐 어떤 중독성이 있는 질환들에 대한 디지털 치료 방법이 개발은 어느 정도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거 VR 업체 중에는 많았어요. ARHD. 네. VR 업체들은 이렇게 보면서 치료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오늘은 뭐 이렇게 VR 글래스들 햅틱 같은 거 많이 소개 안 해드렸는데 이런 걸 좀 치료 용도로 치매 치료 이런 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말씀처럼 ADHD 치료제는 국내 업체도 제가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겠고요. 중독이나 그다음에 ADHD나 이래서 가상 환경에서 치료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약을 치료하거나 의사를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면 한 번에 수백만 카피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시장이 되는 거고 수백만 카피를 한 번에
했을 때 사실 뒤에 다양한 논의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 게임을 또 많이 하다 보면 게임에 또 중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할 알킬이라는 기업을 한번 기업해 보시면 제가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엔딩 멘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네. 네. 오늘도 저희 메디온테크는 전 세계 각지에서 각자 맡은 바를 열심히 하면서 또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장르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유익하게 즐겨보았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저희가 또 한 몸이 되어서 결합해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메디온테크의 항해는 계속됩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